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하게 되었고, 지금 일요일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금요일날 고가가 4.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88,000원 마이너스 2.76%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차트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5,000원 여기 선만 지지를 해준다면 크게 다시 하방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를 만약에 다음 주에 떨어지더라도 이 85,000원 자리만 좀 지지를 해주면 다시 탄력을 받고 이 241선을 강력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코로나 이슈로 이 권리락 이전까지 돌파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돌파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한번 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전고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 이 전고점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다. 하지만 현재의 이 확진자 이슈와 델타 변이 그리고 델타 플러스 변이로 인해서 이 골리라까지의 한 12만원 11만원 후반대나 1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슈는요.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와 다르게 열이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콧물이라든지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증상과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새로 하지 않으면 이 델타 변이의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시즌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친 사람들 지금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정말 지금 진땀 날 겁니다. 그 최근에 공매도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도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공매도를 치던 세력들 중에 몇 군데에서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주식이 연장이 가능하죠. 이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긴 한데 무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매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매도 치는 그 세력들이 한 군데가 아니죠. 그 어떤 곳에서 갑자기 공매도를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공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를 한번 보면요. 개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믿고 있죠. 개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대응하고 있고,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외 거래를 보시면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로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은 어쨌든 100%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률상 지금 자리는 이렇게 올라갈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눌리더라도 어느 정도 눌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자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뭐 수급을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좀 많이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과 특히 개인의 물량들을 좀 뺏어 먹으면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가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증권사에서 지금 시즌 목표 주가가 지금 16만원이죠. 과거로 치면 32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즌 세계 증권사 목표 주가가 지금 16만 4천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 해외 수출 증가로 호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목표 주가보다 사실은 더 높지만 그게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 다른 시즌의
다른 이슈로 인해서 더 높게 잡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종고점 돌파는 올해 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시젠을 제외한 기업들 목표 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오직 시젠만 지금 16만원 정도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들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찌됐든 16만원이라는 게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죠. 우리가 퍼가 지금 시즌이 많이 낮은 상태고 현재 이슈라든지 그리고 시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봤을 때 틀림없이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가 되었다라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 자꾸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젠 현재 지금 공매도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젠의 공매도 거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공매도 거래 합산액이 지금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 세력들은 어떻게든 지금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월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수백억 원으로 변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시즌의 주가를 이제 상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세력이 틀림없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매도 세력들 외국이나 이런 데였으면 사실은 이 공매도 연장 기한이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도 법으로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줬다면 쇼커버링이 틀림없이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 확진자를 보시면 여러분 뭐 계속적으로 1000명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 진단키트 당분간은 수급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델타 변이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콧물 기침 난다면 의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존에는 콧물 기침이 나면 감기였고요. 고열이 나면 코로나19로 의심을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는 감기를 걸려도 코로나일까 의심이 돼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는 고열인 사람만 진단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열이든 고열이 아니든지 간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콧물과 기침이 난다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타겟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델타 변이가 기존 방역 수칙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열 체크만 하지 뭐 다른 어떤 체크는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델타 변이는 고열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전파력 또한 더 높기 때문에 좀 위험한 그런 심지어 또 무증상도 있죠. 그래서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이제는 진단을 받아야 되고 델타 변이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낮아진다. 그런 증상이 뭐냐면 지금 뭐 후각이나 미각 여기에 손실이 있어서 뭐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뭐 이런 증상도 있었고요. 뭐 고열이 있고 이런 게 지금 델타 변이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델타 변이에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침, 콧물, 두통 이런 증상이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한 감기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게 코로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백신에 대한 무용지물론도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백신의 접종자 숫자가 제일 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 보니까 6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백신에 어느 정도 100% 신뢰를 갖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델타 변이는 분석하는데 최소 4,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걸리느냐?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면 짧게는 3시간이면 끝나는데
변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변이는 유전자를 하나씩 대조를 해서 변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분석하는데 최소 4,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젠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신제품을 내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살펴봤더니 몇 시간이 걸리고 얼만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찾지 못했지만, 틀림없이 지금 시젠의 기술력으로는 뭐 선두로 어느 정도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유가 결론적으로 인도에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 이상 퍼져 있는데, 지금 인도는 델타보다는 델타 플러스가 지금 인도에서 다시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델타 플러스는 쉽게 얘기해서 델타 변이보다도 더 심각하다. 여기는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를 입증을 지금 못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코로나가 올해 안으로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싱가포르라든지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코로나랑 같이 상생하는 그런 작업들도 이 델타 플러스까지 겹쳐버리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며칠 전 기사인데요. 시제는 델타 포함해서 주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진단키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델타든 델타 플러스든 앞으로 더 나오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든지 간에 시젠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지금 이 재료만 보고 이 기대감으로만 봐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는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시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으로 M&A라든지 기업의 체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임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경력자들을 많이 뽑아놨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시젠을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사실은 사상 최대죠. 코스닥도 지금 고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지 가능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이 해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지표의 하락을 염려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이 코로나는 반대로 가겠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반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지수를 역행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반대의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해지 가능한 그런 주식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갈 만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증시 폭락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우량 기업들보다 시젠이나 뭐 진단키트주들 뭐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시젠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금 이틀 동안 SD 바이오센스 청약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D 바이오센스에 청약에 넣었다가 이제 빠져나간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음 주 이 진단키트, 다른 진단키트들에게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아무래도 그 주 한 주 동안 진단키트 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가 정말 힘든 날이죠. 주말 잘 보냈다가 이제 출근하는 날. 여러분 어쨌든 남은 시간 잘 보내주시고 내일 시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급등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